자, 8강 3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반도체 3개를 연결해서 지금 트랜지스터 만들었고, 트랜지스터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건 잘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터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봐서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근데 이미터랑 베이스는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이겠네. 여기는 이제 이쪽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고요. 강한 전압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전압 조절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 조절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제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조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걸어주고, 강한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증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을 조절해서 스위칭 작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A는 주로 양공, A가 P형이니까 양공 맞는 말이겠죠. 증폭률은 IA가 아니고 IB분의 IC 이렇게 말해야겠지.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4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여기 1000km, 1000kΩ의 저항이 걸려 있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교류 입력이 0.3V다. 이게 교류다 보니까, 교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압이 왔다는 거고, 진폭이 3이라는 건 결국 여기가 0.3,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지금 교류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류 입력 신호에 의한 전압은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교류 입력 신호에 의한 베이스는 전류 결국 0.3V가 흐르고, 그때 저항이 1000kΩ이라는 거죠. 그러면 0. 우리 V는 IR 이 공식 쓰면 오메 곱치 0.3은 1000km인데 k가 어차피 1000이 더 있는 거니까 0이 3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I 이렇게 한다면 I는 하나 둘 셋 분의 0.3이죠. 근데 요게 이제 암페어가 될 건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럼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 이건 0.3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0.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m와 베이스 사이에 전류가 걸려면 최소 0.7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전압이 얼마큼 걸리냐면 플러스 0.3V, 마이너스 0.3V 이렇게 걸리잖아. 근데 지금 0.7이 필요하대. 그러면 플러스 0.3V일 때는 0.4만 있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0.3일 때도 있잖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럼 이때는 1V가 필요하죠. 0.7이 오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1V는 걸어줘야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최소한 크기는 1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0.3, 0.3, 1이니까 1.6 되겠네요. 뭐야 이거 1.6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저항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스위치를 연결해서 한 번은 A, 한 번은 B 이렇게 연결한 거죠. A 연결했을 때 I0 흘렀을 때, 그러면 I0가 흘렀을 때 여기 I0, 그러니까 베이스에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을 때 컬렉터에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10배가 뻥 뜨게 됐네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전압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종류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여기도 10배 차이 나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20 I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됐다 생각할 수 있고요. 보면은 2m를 보면 2m에 무슨 극이 연결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 2m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2m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말할 때 2m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결국 NPN이구나, NPN 저항이구나, 트랜지스터구나 말할 수 있고요. 저항을 보면 지금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 지금 A에 연결했을 때 I0, B에 연결했을 때 EI0, 그러니까는 전류가 2배 흘렀다는 거지. 그럼 V는 IR에서 V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2V 그대로인데 지금 전류가 갑자기 2배로 뛰었다는 건 저항이 2배로 작아진 거니까 결국 이 표현은 맞는 말이다 알 수 있겠죠.
기억은 5가 아니라 20.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아닌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지금 보면 가에서 나로 가면서는 스위치는 그대로 닫혀 있고, 나에서 다로 가면서 스위치 열어놓고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이 길이가 D였다면 이 거리가 지금 2분의 D로 준 상황이지. 두께를 줄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장 세기랑 전기 용량은 당연히 유전체에 넣으면 전기 용량이 늘어나고요. 지금 간격을 줄였으니까 전기 용량이 더 늘어나지. 왜냐면 전기 용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니까, 거리분의 면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유전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유전체로 뭘 넣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전체 이렇게 가나 다로 갈수록 전기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전기장의 색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면서 지금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니까 V가 일정이에요. V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 D 이 관계인데, 지금 거리가 일정하잖아. 그 D가 일정, 그 V도 일정, 얘도 일정. 왜냐하면 건전지 V 그대로니까 D도 일정. 그러면 이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가나는 같습니다. 가나가 갖는 거 이렇게 두 개. 나에서 다로 가면서 스위치 열었어요. 스위치 열었으면 더 이상 뭐가 없냐면 전화 이동이 없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 이쪽으로도 전자 이동할 수 없고 이쪽으로 전자 이동할 수 없고. 그러면은 유전체에 있는 플러스 Q,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Q가 이동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줄여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게 일정이에요. Q가 일정. 자, 그러면 앞에서 태양판 측정기의 전기장의 세기에 관련된 영상 한번 올려놓은 적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일정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궁금하면 앞에 거 영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전기장은 나에서 다로 가도 전기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근데 나에서 다로 가면서 바뀌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바뀌냐면 V는 ED에서 E가 안 바뀌어요. 얘는 일정이에요. 왜냐면 전하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얘가 바뀌어. 얘가 줄죠. 이게 작아진다. 얘가 작아짐. 얘가 작아진다는 건 결국 얘가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압은 작아집니다. 전압은 작아지는데 대신에 전기장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일단 회로가 좀 복잡해 보여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회로가 약간의 회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A에 충전된 전화량이 Q이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조건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혹은 아니면 충전이 완료됐다. 왜 이런 말이 있는 게 좀 더 좋냐면, 충전이 되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충전이 다 되고 나서 물어볼 텐데,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이게 이 회로가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선의 존재 때문에. 이 선만 아니면 그냥 A랑 B가, 이 A랑 B, C가 직렬 연결돼 있고 B랑 D가 직렬 연결돼 있고 나머지 이거랑 밑에 거랑 이렇게 병렬 연결된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연결이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충전이 완료된 상황이면 지금 이 회로의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회로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사이에는 무슨 아무런 전압이 없겠죠. 전이차가.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압 V가 AC 이렇게 걸리고 여기 BD에 전압이 VC 걸리는, 그냥 단순한 이런 구조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오면 지금 이 V가 AC 사이에 V가 걸린 거죠.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전압 V가 걸려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A랑 C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플러스라서 여기가 플러스 Q가 걸릴 거고, 왜냐면 A의 충전 능력이 Q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Q. 여기 마이너스 Q가 어디서 왔을 거냐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왔을 거니까 반대 여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일단 나중에 할까요? 일단 위에 것만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Q는 CV 이런 식이 있으니까 이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Q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Q가 나오려면 Q는 CV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가 3분의 1V 여기 3분의 2V 3분의 1V 이렇게 걸려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3분의 2에다가 C 곱해서 Q가 되고,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2C 곱해서 Q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아래 것도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보고, 여기가 2C고 여기가 4C니까 V가 어떻게 걸려야 되냐면 여기가 3분의 2V 걸리고 여기가 3분의 1V 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거든요 3분의 4CV. 근데 3분의 2CV가 Q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Q 이렇게 전압가 충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양단에 걸린 전압은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D에 충전된 건 4Q가 아니고 2Q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겠죠. 합성 전기 용량 그냥 병렬, 직렬 두 개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 병렬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해보면 일단 A랑 C 같은 경우에 AC 토탈을 생각해보면 C분의 1 더하기 이게 1이 그게 AC의 이게 더하기 20분의 1이겠죠. 이게 20분의 3이니까 3분의 2C 나올 거고, 또 B랑 D분의 1이 2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이니까 40분의 3 그래서 3분의 4C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2C 딱 나오지.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건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5번처럼 회로를 읽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상황을 볼게요. 전압 V를 걸어놨어요. V를 걸어놨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스위치 열었으니까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그리면 그냥 R 하나, 그리고 축전기 연결돼 있고, 그리고 R 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충전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나면, 충전이 되고 나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 전류는 이렇게만 흐를 겁니다. 충전이 다 되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저항 R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 V를 걸어주면 여기 2분의 1V, 여기 2분의 1V 걸리겠죠. 그리고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전압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 전압도 2분의 1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에 2분의 1V 걸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V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논리는 일단 여기가 충전이 완벽히 C 여기에 충전이 완벽히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전류가 안 흐른다.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단순히 직렬 연결된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충전된 전류량은 이건 나를 봐야 되구나. 나 같은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충전이 다 되고 나면. 그래서 충전되는 동안에 정하나가 어떻게 시간당 변하는지 봐라 이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은 충전이 다 된 상황만 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 어차피 직렬 연결 두 개가 된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2분의 1V 여기도 2분의 1V 이렇게 걸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저항과 이거랑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2분의 1V 걸렸을 거고요. 이 CB는 R이랑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도 2분의 1V 이렇게 걸려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에서
이 문제랑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걸 무시할 수 있는, 나중에 무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쭉 접근을 해보면 일단 CB랑 CA 똑같이 2분의 1씩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기 에너지를 봤더니 B가 A의 2배래요. 우리 전기 에너지 어떻게 보이냐면 2분의 1 CV 제곱, 뭐 2분의 1 QV, 뭐 2C분의 Q제곱, 뭐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V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쓸게요. 그러면 현재 V가 똑같아. 근데 B가 A보다 2배 더 많대요. 에너지가. 그 말은 여기가 2C0, 여기가 C0인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에 충전된 전하량은 A, 가가 나보다 크다. 가랑 나랑 비교했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는 2분의 1 V가 걸려 있고요. 여기도 2분의 1 V가 걸려 있으니까 결국 전하량의 크기는 같겠죠. 전하량의 크기는 Q는 CV인데 V가 똑같으니까 나에서 양당에 걸린 전압은 같다. 똑같이 2분의 1 V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잠깐만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 크다고 했지? 크다가 아니고 같다죠. 같다. 그래서 T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지금 몇 배 차이 나면 4배 차이가 아니고 2배 차이죠. 2배.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일단 요거부터 해결합시다. B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만 지금 유전체를 채워놨어요. 이렇게 여기만 유전율이 2인 유전체를 넣어놨다고 했지. 우리가 진공은 1이고요. 현재 여기 1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이 두 개를 밑에를 이거를 이만큼을 약간 쪼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요런 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을 A라고 한다면 면적이 2분의 1 A인 두 개의 면적이 지금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채워놨다. 유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의 A의 축전기 전기 용량을 C0라고 한다면 여기는 면적이 일단 절반을 줄었으니까 2분의 1 C0 되겠죠?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 얘도 일단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2분의 1 C0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유전율이 2 이내로 채워져 있으니까 2 그래서 C0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개가 지금 현재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총 얼마냐면 2분의 1 C0 더하기 C0가 2분의 3 C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전기 용량이 요거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좋고요. 이런 문제랑 비슷하게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요런 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만 채우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유전율 2로 C로 여기도 유전율이 2인 물질로 채워놨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쪽에서 여기만 이렇게 돼 있고 정렬 연결된 두 개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원래 전체가 이게 C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생각하면 얘의 전기 용량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거리 관계를 줄였으니까 오히려 전기 용량이 늘었죠. 2C 여기는 4C가 된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거니까 직렬 연결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 C분의 1 전체 토탈 분의 1이 C분의 1 플러스 4C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총 4C분의 3이니까 C 토탈이 3분의 4C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 B의 유전율이 B의 이제 유전체를 넣은 B의 축전기 전기 용량이 요만큼이다. 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C다.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났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그럼 여기에 전체 전압 V0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럼 이때 충전된 전하량을 Q0라고 할게요. 그럼 Q0니까 이쪽에 위쪽에 플러스 Q가 쌓여 있을 거고 밑에 아래쪽에 마이너스 Q0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했잖아. 여기 이제 끊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중성이었는데 B 위쪽 아래쪽 다 중성이었는데 저기 플러스 Q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갈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Q가 많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얼만큼 갈 거냐? 근데 지금 현재 툴이 금속이잖아. 금속판이죠. 그래서 이게 전선을 연결했으니까 서로 등전이가 될 때까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전이가 될 거니까 결국 A 윗면과 B 윗면이 등전이, A 아랫면과 B 아랫면이 등전이가 될 거다. 그럼 결국에 두 개의 전이차는 같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너무 이런 식으로 썼네. 최초의 A에서 A 최초에는 V 제로가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연결하고 나서는 V 프라임이 걸리고 여기도 V 프라임이 똑같이 등전이니까 이렇게 걸릴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전하가 여기로 갔고 여기 있는 전하가 이렇게 갔는데 똑같은 양만큼 갔겠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 원래 플러스 10만큼의 전하가 있었어요. 플러스 10쿨롱만큼의. 근데 이게 전자가 이렇게 오면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 4쿨롱으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6쿨롱 이렇게 됐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나갔으면 플러스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10인 거를 둘이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두 개로. 근데 왜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5로 안 갖고 이렇게 갔냐면 이런 겁니다. 전위가 똑같거든. 전압차가 똑같은 V0만큼 걸리면 두 개의 전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량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어찌됐든 최초 전하량을 둘이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접근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A에는 C0라는 전기 용량이 있었고 그리고 V0가 걸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전하량이 있었다라고 최초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는 A에는 V 프라임이 걸리고 그리고 B에도 V 프라임이 걸 건데 B의 전기 용량이 2분의 3이었으니까 C0에 V 프라임. 근데 이게 이제 A에 걸린 전하량, 이건 B에 걸린 전하량인데 둘이 더한 게 최초의 전하량과 같아야 되니까 C0, V0랑 같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계산해주면 C0, V 프라임이 C0, V0니까 결국에 V 프라임이 5분의 2 V 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여기서는 V 제로가 걸렸겠지만 최초로 빨간색일 경우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파란색으로 연결하면서 이게 5분의 2 V 제로로 바뀌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도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에너지 A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 C 제로의 A 같은 경우니까 V 제로 제곱 이게 지금 U0인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지금 B에 걸린 에너지니까 B에는 2분의 3 C0라는 전기 용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압이 얼마큼 걸렸냐면 5분의 2 V0의 제곱만큼. 이거 계산해주면 결국 이거랑 비교하면 25분의 4배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얼마니? 25분의 6 U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될 거고요. 이거 둘이 더하면 5분의 7 이것도 맞습니다. 증용량 3배가 아니고 2분의 3배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해를 할까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 얘기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지금 현재 A가 아니라 B 유전체가 여기만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죠. 2인 상태로.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가서 쌓이냐면 여기 전하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의 전하 분포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전이차 같은 거지. 전이차가 얼마나 있냐면 최종 전이차가 5분의 2 V0. 그럼 여기도 최종 전이가 5분의 2 V0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전하는 다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유전체가 여기 쌓여 있잖아. 유전체가 쌓여 있죠.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위가 플러스였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는 유전 분국이라 하지. 여기가 플러스 얼마가 있다고 Q 프라임이 있다고 한다면 Q 프라임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Q 프라임 프라임 플러스 Q 프라임 프라임 이런 식으로 유전 분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그 유전된 전화 대전된 전화 밀도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적고 이쪽이 더 많이 대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이는 V5분의 2가 맞지만 이쪽 두 개 연결된 여기 전하량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아까 7번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기 용량을 C0 그리고 걸린 전압이 V0 걸려 있다고 하고 그때 전하가 Q0 있어서 이때 이때 에너지 이게 U0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B는 현재 에너지가 0이라는 거 봐서 현재 여기는 아무런 전하가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안 걸린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서로 이제 전하를 주고받을 텐데 그때 전이 차가 같게끔 왜냐면 이게 금속이니까 얘도 금속 얘도 금속이니까 이제 등전이가 되게끔 이제 전하가 이동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아까 7번에서 했던 계산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C0에 V0 곱한 게 Q0 이렇게 된 것처럼 다 이제 전하를 주고 받았을 때 최종 전위가 V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C0에 V 프라임 더하기 이제 B의 전기 용량이 V 프라임 한 게 이것도 Q0, C0, V0 나와야겠죠. 근데 P가 얼만큼이냐면 아까 이것도 전기 용량 두 개가 그냥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위에 게 얼마가 되냐면 면적이 절반이니까 2분의 1 C0에다가 대신 유전율이 2배니까 2배 C0 밑에 거는 유전율이 3배니까 0 두 개가 병렬이니까 총 2분의 5 C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프라임 더하기 이게 C0 V0 그러면 V 프라임이 2분의 7분의 2 V0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에너지를 구하면 최초 U0는 2분의 1 C0 V0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U1은 2분의 1에 C0는 그대로고 지금 일단 A 거 구하면 이게 결국 A 건데 A 거 구하면 여기에다가 전이차가 7분의 2로 줄었죠. 제곱 더하기 2분의 1 C0가 아니죠. B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이 2분의 5니까 그리고 7분의 2 V0의 제곱 계산해주면 이게 지금 U0니까 지금 이것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7분의 4 U0 더하기 여기는 2분의 5 곱하기 7분의 4가 아니지 49분의 4 U0 이렇게 되네요. 약분하고 49분의 4 더하기 49분의 10은 49분의 14 U0 그러면 약분하면 7분의 2 U0 되네요. 그러면 이게 7분의 2 U0 이거는 U0 빼주면 7분의 5번 되네요. 2번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5번 되고요. 이게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분명히 똑같이 전하를 주고 나눠 가졌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줄었네. 총 에너지가 이거는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M이 있고요 V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여기는 속도가 빵이에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 A가 M 2분의 1 V0 V 그리고 얘도 M 2분의 1 V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얘도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하지만 에너지를 구하면 이 에너지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에너지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너지가 이 제로면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